쪽을 지금 들어와도 괜찮냐라는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아요. 개통해도 서울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상가까지 여기서 한 10정거장, 11정거장이거든요. 근데 GTX-C가 생기면 한 정거장. 주상복합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황학동,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청계천 앞이고 또 이마트도 있는데도 되게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모든 주상복합이 가치가 낮지는 않는데 현재 가격이 낮은 이유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 일단 구조가 올라갈 때 기동식이기 때문에 구조가 반대타지가 못하거든요.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마트가 단지 아래 있고 편하니까. 너무 편하고 청계천. 아. 근데 대체 수요가 생긴 왕십리 뉴타운이 생기면서 입주 1, 2년 차 때까지는 매매가가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파트가 훨씬 쾌적하고 인프라도 그렇죠. 편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가 대단지가 좋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이 인근의 서울숲을 바라보는 뷰가 정말 딱 펼쳐지는 서울숲 더샵도 주상복합이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가격을 탄탄하게 잘 유지를 하다가 그 옆에 서울숲 리버뷰자이 리버뷰자이가 들어오면서 아. 가격이 약간 조금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제가 생기면 아. 가격은 떨어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체제가 없는 뭐 유명한 성수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아크로 리버 포레스트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저기 합청에 있는 메세나 폴리스? 폴리스라든지 뭐 이번에 분양한 리스트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가 대체제가 없는 데는 가격이 찾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네. 가격이 무너지는 게 힘들겠죠. 근데 대체제가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면 그쵸. 당연히 그 삶의 분산되면서. 어떤 쾌적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가격이 살짝 주춤해질 수가 있는 법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구독자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왕십리 뉴타운 실거주 만족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출근하면서 여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만족도는 사장님이 네, 금호동에 그렇죠. 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 만족을 느끼신다. 네. 이사가 될 뻔했는데 이틀 고민한 말에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됐다. 놓치셨군요. 이제 올 거예요.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아, 금호동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어, 타겟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수요가 다르죠? 수요가 내가 원하는 관점에 따라 저는 연결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네. 센테라스에 있다고 해서 센테라스 홍보하는 거는 절대 안 해요. 센트라스 1등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요. 사장님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서 봤을 네. 때 학군 약하다는데 대안이 되나? 단지 안의 송신초는 사실은 인지도도 좋고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중학교가 가장 큰 단점이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바중이랑 한양부중을 가게 되는데 네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단점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게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타운 안에 사실은 중학교 부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도성고등학교. 이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던 게 고등학교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중학교로 이제 이전하는 거 신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신설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통폐합. 그 교육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 학교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면 폐교가 놓여지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동마중이랑 얘기 나오는 게 행당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동마중이 도성고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뉴타운이 중학교를 끼게 되네요. 그래서 그럼 끼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수도 많아지고 이 인근 학생들이 오게 되면서 학원의 퀄리티도 조금 더 다양하고 높아질 좋아질 수 거고 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행당중을 너무 가깝게 이용하셨던 아파트 단지 분들이 되게 민원이 심하시겠죠. 실제 이제 1인 시위가 있어서 이제 조금 스탑이 된 거긴 한데 덕수고등학교에 옮겨갈 게 이미 올해 폐교가 됐어요. 행당중과 그 경일고 통폐합되는 데가 2025년부터는 신입생을 좀 안 받는 걸로 약간 움직임이 예고가- 있긴 네, 있네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힘들어요. 입주민들의 학부모들의 동의가 이제 50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야기가 앞으로 학생이 자녀가 막 낳지 않은 이상은 네. 조금 수수는 그렇게 좀 조정하면서 또 네. 들어올 것 같다. 그 주변으로 네. 또 학원가도 형성되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매 분위기는 어떤가요? 거래가 활성화진 않지만 작년 초반에 금매 위주로 막 급격하게 그 추석 전까지 네, 좀 달렸다가 많았죠. 약간 보합에서 떨어지는가 싶더니 12월 말부터 조금 움직이더니 지금 최근에 거래들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고 다른 데서도 지금 진행들이 되고 있고 대신 이제 활발하진 않지만 아마 단지별로도 아마 움직임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움직이실 분들은 지금 조금 음. 부지런히 하셔서 네.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하반기에 뭐 폭락이 온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는 수요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해. 사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게 맞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매수 입장에서는 폭락을 기다리는 게 맞지만 영혼까지 끌어서 사셨던 분들, 갭 투자하셨던 분들, 금리 고금리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10명이면 8, 9분은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됐어요. 금리 5% 넘어갔을 때. 그렇죠. 그런데 맞아.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가 오르는 이 시점에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추세로 조금 더 가고 있고 전세가도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강한 보합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팔려는 사람은 더 욕심을 안 내고 내가 이만큼 파이가 있었으니 이만큼은 남겨줘야지 하는 매도인들과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불안하느니 이 금액이면 수용이 돼야 하는 수요층으로 거래는 되고 있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비슷한 관점이신 네. 것 같아요. 지역 거주자분들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통 뭐 몇 억에서 몇 억 사이 들고 자기 자본 들고 들어오시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기본이 11억에서 13억대다 보니까 대출 비율을 50% 이상 거의 안 잡으세요. 많이 높아야 4, 50%.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액대는 한 6억대 이상, 6억대 이상이신 분이 이제 실거주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전세가가 올랐을 때 갭으로 헐 여기만큼은 이거보다는 안 떨어지겠어. 하시는 갭 수요자들이 이게 수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내가 여력이 되면 그때 언젠가는 들어와서 살겠다. 20평대 같은 경우는 뭐 4억 중반에서 5억대부터 이제 그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뭐 센트라스를 그쵸. 비롯한 여기 네. 주변 들어오시는 네, 네. 분들이요. 특징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사세요? 그쵸. 다양하시겠죠.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여기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지하철 노선 중에서 이제 가장 집값이 안 떨어지고 가장 선호하는 게 2호선이거든요. 맞아요. 무엇보다 저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중심 업무 지역으로 해서 이제 보통 하는 게 이제 뭐 여의, 뭐 강남, 뭐 광화문, 시청 뭐 많잖아요. 네. 그게 30분대의 대중교통으로 다 가능해. 그런 전문직 중심 업무에 있는 분들이 많고 단지별로 좀 센터를 나눠보면 센트라스 있으신 분들은 전철로 조금 빠르신 분들 텐트2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광화문 쪽 아니면 이제 동대문 좀 사업 장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텐트1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대가 조금 더 저층보다는 조금 중층, 조금 전문직이라든가 크게 역사랑은 큰 상관없는 직장 수요, 뭐 프리랜서 이런 것들 100% 이거를 한 거는 아니지만 마주하는 느낌이 보면 느낌이 딱 원하시는 성향이 약간 그렇게 세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선택을 결국 그렇게들 많이 네. 하시는 느낌인가 봐요. 가성비 좋은 단지 소개해 주실래요? 가성비 좋은 단지로는 제가 볼 때는 대단지의 거의 평지의 인프라를 저희 거를 같이 쓰는 게 벽산 아파트예요. 성계 벽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제 좀 많이 오래된 구축이다. 구축이지만 제가 볼 땐 금액 경쟁력은 있어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선택을 해요. 내부를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꾸며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만족도의 높은 걸로 어. 해서 그렇게 거래가 조금 더 아니면 여기 무학관신이라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가까워요. 고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층마다 뷰는 너무 좋습니다. 오래돼서 거기도 이제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손을 보셔야 되고 두 가지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차장 단지 내 뭐 커뮤니티 시설이 없다는 게 만족도를 좋으면서 그 다음 단계 그래야 그 갭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족도를 누리면서 여러 차례 옮겨야 내 집이 돼봐야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거의 없겠지만 그 상황심리역 주변으로 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으세요, 사장님? 냉정하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원래 성동구가 조금 학군이 다른 데 비해서는 네. 약하다는 말이 많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맞는데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호재라는 게 많기 때문에 좋다. 상피합 수순을 밟게 되면 지금보단 현저히 좋아진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성동구보다 학군이 우세한 데가 솔직히 광진구, 목동, 중계동, 대치동. 대치동은 넘사벽이라 안 돼요. 거긴 비교 불가고요. 마포구, 광진구, 목동, 중계동이에요. 또 안쪽이지만 학원가랑 이런 게 좀 잘 돼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중계동 학원 출신. 아. 그리고 가격이 가져다 주는 거는 학원이나 학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포구가 여기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는 마포구가 월등히 좋았고 단지별로 저희보다 뭐 우위인 단지들이 많긴 하지만 흐름을 보면 강남권과 가깝냐 안 가깝냐 그리고 학원보다 학업 성취도보다는 인프라나 입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계동은 학군은 좋고 학원은 좋지만 거기를 굳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막 많이 몰리진 않은 이유는 네. 동부간선도로의 그 고질적인 교통 부분이라고 생각. 그리고 중심 업무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다소 오래 걸려요.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도 다 너무 좋고 더 좋은 비싼 아파트들도 많지만 가장 큰 단점은 딱 하나거든요. 강남이 멀다. 어려운 거. 용산구가 뭐 개발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저희보다는 용산구는 마포가 더 가깝겠지만 결국은 중심지인 압구정과 서울숲, 그다음에 앞으로 삼표 부지. 그러면은 결국 중심지가 삼성역과 왕십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지의 5,000세대 대단지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확 달라들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은 소진됐지만 지금도 저한테 오시면 이 숨은 한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연락을 주셔야 한다는 네. 거. 네. 저희 오늘 미모의 저희 스타부동산 사장님, 너무 그렇다. 스타부동산 사장님과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왕십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진짜 많았는데 사장님께서 해결을 너무 잘 해주셨고 여러분들 오셔서 사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 많이 해결하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가 맞다 그러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상당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부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스타부동산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